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매우 안 좋습니다. 돈세영도 우습게 생각하다가 많이 당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주식의 고수 슈퍼겜이라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좀 많이 당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할 줄 알았지, 이만큼은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들은 다 못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물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많은 고심을 할 건데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느냐, 떠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시간만 또 버티면 바닥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다시 3천선이 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큰 악재를 봐서 어떻게 조정을 받았는지 한번 제가 차트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만큼 빠진 건데요. 거의 고점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에서 50% 조정을 받았는데 개월수를 따져보니까 13개월이에요. 13개월 조정 후 이렇게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있던 IMF 사건도 저렇게 큰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을 했죠. 2008년도를 기초로 하는 게 그래도 정확할 것 같아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미국에서 있는 금융위기가 왔는데 13개월 조정을 받았다. 최근의 하락도 지금 작년 6월부터 보면 지금 7월달 1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조정이 길었죠. 설마 하는 사이에 이렇게 꽤 큰 조정과 꽤 큰 기간의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보면 13개월 정도 조정받고 상승을 했어요. 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대한민국도 8월부터는 다시 13개월 조정을 끝내고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몇 달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융위기가 더 큰 악재였고 더 큰 무서움이었는데, 공포였는데, 그래봐야 13개월 조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작년 6월부터 지금 7월까지 13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꽤 큰 폭의 조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세영이 요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종합주가의 바닥은 얼마일까? 여기서 보면 한 2230 나오죠. 제가 보는 바닥은 2230 아니겠나? 하지만 바닥을 어찌합니까? 더 충격 주려고 오버해서 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바닥을 2200으로 봤고요. 2600까지 다시 재반등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바닥을 또 2200으로 봤고 2500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KB증권은 2230에서 2450, 7월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7월이 바닥이고 바닥은 저랑 비슷하게 2250에서 2500이다. 이런 얘기죠. 9월 이후에는 물가가 둔화가 되고 큰 폭의 반등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추세 전환은 아니다. 바닥대 매수에 상승장에 좀 팔아서 대출을 줄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느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기업과 나라가 과거 악재에 비해 체력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매출도 늘었어요. 대한민국도 2분기까지 좋은 회사들은 매출이 반대로 늘고 영업이익이 좀 줄었을 뿐이지, LG전자가 적자가 납니까? 삼성전자가 적자가 납니까? 현대차, 기아차 돈 더 많이 벌었죠. 물론 이런 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미래의 불안정 때문에 빠졌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기업이 적자가 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 월급쟁이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요번에 9.1% 물가 상승률이 있었죠. 근데 월급 상승률이 더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체력이 좋다. 미국도 물가 상승률은 9%대 올랐지만 월급도 9%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만 턴하면 소비할 거라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중. 지금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유가와 원자재가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유가는 120달러, 13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가 무너졌고요. 곡물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아주 큰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은 2개월 안에 물가 하락 나온다. 저는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이 빠지고 주택이 빠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내 자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줄이는 거죠. 재고가 많아지면 이젠 물품 가격도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물가는 잡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가가 오른다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요. 이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면 물가는 잡히고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내년부터 금리를 내리겠죠. 아, 여기서도 나오네요. 올해 1월 경기 침체, 평균 13개월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주식의 하락 기간이 13개월이었어요. 13개월 더 짧을 때도 있지만 길어봐야 평균이 13개월이에요. 벌써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3개월 딱 떨어지게 조정을 받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합주가는 사람들의 IQ는 좋아봐야 150, 200인데 종합주가, 나스닥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어찌 그리 경기 침체가 옳고 주식이 나쁘지 않은지 미리 빠집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주식은 1년째 빠졌습니다. 주식은 선행을 하니까 6개월 선행을 하면 9월부터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느낄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은 더 빠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주식은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바닥이 오고요. 주식은 또 선행을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주식이 빠졌지만 작년에 분위기 좋았어요. 경기도 산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은 벌써 1년 전부터 하락을 했죠. 상승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절망과 공포와 불안에 빠질 때 주식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하고 이럴 거다 하는 게 다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항상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23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예상한다. 저는 3분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1분기 상당히 앞당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내년 3분기부터 금리가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가 인하를 하기는 시점이면 주식이 반대로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좀 앞당겨진다. 내년 초부터는 금리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올해 금리는 4% 선을 넘지 않는다. 3.5%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잡히는 게 좀 보여요. 유가도 빠지고 곡물가도 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왔어요.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전 4분기부터는 그렇게 많은 폭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경기 침체는 온 게 맞고 기업 체력은 건강하다.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를 예상한다. 이 말이죠. 유가 곡물 가격, 원료 고점 찍고 하락 중이고요. 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벌써 고점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가가 130달러에서 100달러가 무너졌으면 30% 조정입니다. 벌써 잡힌 거죠. 다만 불안한 거죠. 그냥 제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다듬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위기이니까 편히 그냥 공부한 거를 좀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섹터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은 섹터는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해도 위기가 와도 10년 좋을 섹터는 가는 거죠. 자동차 섹터,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자율자동차, 전기차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대형주가 이번에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형주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가들이 고민이 바닥 냄새는 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심 속에 저만의 투자 전략을 과감하게 바꿨는데 전 손절매를 안 한다고 했지만 이럴 때 손절매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절매 의미보다는 모든 주식이 다 빠졌어요. 이번의 특징은 좋은 주식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는 LG전자 우선주, LX세미콘도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이겁니다. 그동안 비전 없던 하림지주, 금호타이어 수익이 이렇게 29%, 50%난 거를 결국엔 장기적으로 좋은 LX 세미콘을 사자. LX 세미콘을 사모기 시작했어요. 88,600원대 샀죠. 그 이유는 하림지주, 금호타이어, 하림지주는 배당을 조금은 주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호타이어는 배당을 안 주고요. LX 세미콘은 지금 단가에 주식을 사면 배당이 한 7,000원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면 8%대 배당을 주는 거예요. 8%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싸움을 하려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자보다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X 세미콘도 불량 주식하고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불량 주식을 손절매를 하고 LX 세미콘을 모으자. 이저자일기죠. 여기서도 하림지주를 팔고 다산네토스를 팔고 손해도 많이 봤죠. 45%, 29%. 그래도 LX 세미콘이 한 더블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서 또 LX 세미콘을 위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나쁜 주식을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는 그런 교환의 시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당을 8%나 주니까.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종목을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종합주가 지수와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기회가 오고 이러면 제가 주력주인 LG전자 우선주하고 LX 세미콘으로 배당 많이 주는 위주로 지금 집중 투자를 반대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 것 같지만 바닥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요. 바닥이 거의 왔습니다. 여기서 빠져봐야 10%예요. 여기서 더 빠져봐야 1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든 공포와 무서움을 이기면 우리가 2년 안에 모을 거는 100%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겨내 봅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